안녕하세요. 우리가 사는 삶을 너무 쉽게 수월하게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. 우리는 되게 힘들고 지금 어려운 삶을 현재 살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연끌해 가지고 무리하게 이제 빚낸 이들이 세금 올라간다라고 봐야죠. 사는 게 꽤 어렵습니다. 막막하다라는 거죠.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, 어떻게 따져나갈까 잘 궁리해야 됩니다. 사는 게 힘든데 어려운데 뭔가를 수월하게 괜찮게 쉽게 이뤄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건 참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겁니다. 위험한 생각입니다. 어리석은 거죠. 사는 게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뭔가를 금방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. 이것만큼 뭐 우려스러운 일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. 차근차근 천천히 조심 또 조심하면서 두고 봐야 됩니다. 삶을 좀 진중하게 멀리 내다보고 움직여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마음먹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한 걸음 두 걸음 계속 나아가야죠. 앞을 전진해야죠. 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. 누가 뭐라 해도 이 삶을 지켜내야죠. 잘 만들어 가야죠. 가보자고요. 뭐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? 내가 뭐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 것이고 내 삶인데 내가 이제 축적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각오로 천천히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가보자고요. 그렇게 움직여 보자고요. 부지런히 앞으로 전진하겠다라는 각오로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마음입니다. 그런 생각입니다. 뭐 천천히 가볼 생각입니다. 가봐야죠. 움직여야죠. 요새 보면 좋은 차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. 수입차들 아니면 중대형 차들 말입니다. 사람들이 참 돈이 많나 봅니다. 그런데 유럽이나 일본에 보면 소형차들, 조그마한 차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데 한국은 이렇게 부자가 이렇게 많은 건가?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. 이제 한국도 서서히 이제 경차가 인기를 끌 것이고 사람들이 좀 더 실속형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. 왜겠습니까? 이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시대가 이제 오기 때문입니다. 갑자기 최근에 와서 주변에서 소액을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.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씁쓸하죠. 아, 왜 저러는 걸까? 정말 이제 쓸 돈이 없어서 저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더더욱 드는 거죠. 참 사는 게 더 빡빡하고 더 어려워지고 더 난감해지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걱정스럽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죠. 뭐 5만원 10만원 빌려달라는 얘기에 아주 가까운 지인이면 이제 빌려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. 하지만 뭐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 거의 이제 버리다시피 합니다. 뭐 계속 빌려줄 수는 없겠지만 아니 그래도 오죽하면 저런 얘기를 하나, 그리고 뭐 한 번 두 번은 뭐 그러려니 하고 빌려줘야죠.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요새 뭐 지금 이제 담배값이 한 4,500원쯤 하잖아요. 뭐 몇 년 지나면 담배값 얼마 돼 있겠습니까? 담배값 만원 돼 있고 뭐 15,000원 돼 있고 2만원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. 세금 부족하니까 세금도 걷어들려고 그런 결정들을 하겠죠. 뭐 지금 지방정부 뭐 세수 부족해가지고 뭐 공무원들 월급을 뭐 못 주는 일도 생기는 거 아니냐,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는데요.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의 윤석열 정부 아래 윤석열은 뭐 네덜란드 간다고요? 미친놈 새끼가 뭐 대통령 시켜놨더니 새끼 막 전부 다 정부 세금으로 자꾸 쳐돌아다니고 놀러다닐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. 저러려고 대통령을 했나? 무슨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이 다 있나? 뭐 이런 생각들이 들죠. 뭐 이래저래 지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2023년 12월인데요 이제 금방 4월이 올 거다 라고 이제 봐야겠죠. 2024년 4월이 오면 저네들은 뭐하고 있을까?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을까? 이런저런 생각들이 듭니다. 지켜봐야죠. 두고 봐야죠. 뭐 그때쯤부터 해서 아마 무진장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지금도 속절없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더 심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참혹해지는 것 같습니다.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요? 사실상 연끌하고 비토했던 놈들은 미친 놈들이었습니다. 아니
8억짜리 집 사는데 5억 대출했어요. 3억은 자기 돈인데 그 자기 돈도 지가 번 돈이 아니고 자기 엄마한테 받은 돈인 거예요 보통.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지를 수 있었던 거죠. 저 게임 하듯이 5억을 빌리는데 이자가 월에 한 80만원 밖에 안 되네. 그러면 나 질러야지. 이렇게 수월하게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. 뭐 이자가 2%도 안 되는데 1% 후반인데 이렇게 이자가 싼데 아이 이건 사야 되는 거야.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샀다라는 겁니다. 저금리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제 평생 이제 빚쟁이로 사는 거예요. 그 빚쟁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? 뭐 빠져나오죠. 뭐 빠져나옵니다. 월이자 80만원 내다가 뭐 갑자기 한 200만원 넘게 내면 이제 미치는 거죠.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의 75%가 실수령액이 250인데 뭐 이자로 자기 월급 고스란히 갖다 바치면요 뭐 투자할 수밖에 없고 맞벌이 할 수밖에 없고 뭐 외식이 웬 말이냐라는 겁니다.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에 무지하게 많은 빚을 끌어다 써서 그 빚을 이제 갚아야 되는, 영수증 이제 계산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점점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게 이제 앞으로 처리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. 그게 쉬운 얘기입니까? 쉽지 않죠. 무지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. 막막하다라고 봐야죠.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르고 누군가는 또 그로 인한 상황을 또 즐기고 이용해 가지고 더 부자가 되겠죠. 확실한 건 영끌한 이들은 이제 인생이 끝났다라는 겁니다.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인생이 될 거죠. 극단적인 선택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. 정말 엄청난 그런 결심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. 권장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. 뭐 어떤 식으로든 삶을 더 이제 악착같이 살아내서 빚을 갚아야죠.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도 비트했잖아요. 도스토옙스키도 또박해가지고 노름해가지고 빚쟁이로 허덕이며 살았어요. 뭐 정말로 자신의 능력을 남들보다 2배, 3배 더 키워서 정말 초인적으로 살아가면,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견뎌내고 또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무슨 얘기냐? 정말로 도끼 품고 정말 살벌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살 때만이 힘들고 어려운 그 처지를 그래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,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. 그렇게 마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울 겁니다.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, 얼마나 참혹한지 명심도 명심하며 살아야겠습니다. 빚진다라는 거, 연끌족이 됐다라는 거, 그냥 인생을 포기했다라는 것과 이제 동의어이다 라고 생각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무서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. 그래서 더 정신 차리고 지내야겠다 라는 겁니다. 이상입니다.